태정실록 36권 태정 18년 8월 5일 이모 세번째 기사 1418년 명령락 16년 손실 경차관을 여러 도에 보내다. 태정실록 36권 태정 18년 8월 6일 개미 첫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태정실록 36권 태정 18년 8월 6일 개미 두번째 기사 의정부 6조에서 헌수하다. 대개 환도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정실록 36권 태정 18년 8월 6일 개미 세번째 기사 취각의 운을 짓고 설립하는 법을 세우다. 병조판서 박신 등이 병제를 올렸다. 안에서 취각의 소리가 처음 발할 때 입번한 병조에서 각으로서 이에 응하고 세자전에서도 또한 각으로서 이에 응합니다. 다음에 의용이의 입번한 장군 절제사가 전문에 들어가 영을 내면 좌패절제사가 전문에 들어가 영을 내면 좌패절제사, 우패절제사와 각 영의 호군이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전문 밖에서 운을 지어서 설립합니다. 왕세자가 갑주를 입고 군사를 거느리고 대궐 문 밖에 이르면 3군의 군사가 운을 지은 뒤에 따로 일진을 만들어 명을 기다립니다. 만일 명수하면 신패를 고흠하여 좌패, 우패와 및 이귀사를 거느리고 대궐에 들어갑니다. 출근한 절제사와 군사는 그 들리는 각소리에 따라서 선우하여 분주하게 모이되 의용희의 설립도에 의해서 운을 짓습니다. 하교하였다. 요즘 오랫동안 취각하지 않아서 군마가 허수하다. 이제 세자가 새로 섰으니 마땅히 취각하여 그 군마를 고르게 하라. 취각을 날을 당하여 만일 허수한 기세가 있으면 잠시라도 너그러운 용수함이 없을 것이니 이 뜻을 각 군에게 전하여 알리라. 취각은 비상시에 군사를 모으기 위하여 취라치가 각을 불면 시위 군사 등이 갑병을 갖추고 지정된 장소에 급히 달려오는 제도이다. 우는 작은 부대 또는 편제를 말한다. 설립은 군사들이 차례로 늘어서는 것이다. 태정실록 36권 태정 18년 8월 6일 개미 네번째 기사 왕세자가 조연할 날을 의논하여 정하다. 임금이 이명덕에게 이르기를 이제 장맛비가 개지 않고 길이 진흙탕이어서 가기가 어려우니 오는 18일에 세자가 출발하면 다만 길을 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박물에 있어서도 또한 수송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 지경 안에서는 그래도 운반해 드릴 수 있지만은 저들의 지경은 요동평야에 물이 넘치면 더욱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원민생이 그때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달 28일이나 다음 달 초 1일은 모두 길하니 이 양일을 택하여 출발하면 거의 원민생의 중국에서 돌아온 말을 들을 것이요 장마도 그치고 길을 다니는데도 편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10월에 이르렀어야 조야 할 수 있을 것이다. 10월로부터 계산하면 정조가 멀지 않으므로 황제가 머물러 두어서 정조를 지난 뒤에 돌려보낼까 두렵다. 그러나 세자가 중궁이 편치 않다고 핑계한다면 황제가 어찌 억지로 머물게 하겠느냐. 이 뜻을 가지고 정부 6조에 전하여 일러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박은과 이원 등이 조현은 늦출 수가 없습니다. 원민생이 중국에서 돌아오는 것은 18일 전이 있으니 18일에 출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일 18일 후에 있다면 마땅히 전하가 전교한 바와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찬성시모니 18일은 수사의 날이나 삼흉은 이제 쓰지 않는 것이므로 대사를 당하여 감히 발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장맛비가 개지 않아서 길을 가기가 실로 어려우니 28일이나 초 1일 중에 출발하면 장맛비도 그치고 또한 삼흉도 피할 것입니다. 하였다. 참참 김점이 다만 장맛비뿐만 아니라 경빈이 미월의 상서가 있으니 진시로 전하의 정교와 같이 하면 한꺼번에 두 가지가 온전할 것입니다. 하고 이조판사 정력이 세자의 조연할 때를 당하여 황제가 후의를 보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머무르게 하여 정주를 지나가게 할 것이니 10월에 조연하여 2달이나 머물러 있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월에 출발하여 11월에 조현하면 다만 한 달을 지날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따로 정조의 공무를 갖출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 천하에 회동하는 모습을 크게 볼 것입니다. 비록 중궁이 편찮다고 핑계하더라도 황제가 반드시 약을 내려주어 먼저 사람을 보내게 할 것입니다. 하고 병조판서 박신, 호조판서 최이, 예조판서 변계랑, 행조판서 박섭 등이 어찌 기꺼이 약을 내려주고 머물게 하겠습니까? 하여 정력이 신이 일찍이 정조사로서 입조하여 할애를 행하던 뒤에 40일을 머물렀는데 이제 세자의 행차에 후의를 보이려고 한다면 어찌 강제로 머물게 할런지를 알겠습니까? 하니 이명덕이 가초하였다. 임금이 하교하였다. 어찌 약을 내려주고 강제로 머물게 하겠는가? 이달 28일로서 정하라. 미월은 잉태할 10개월을 마침 즉 해산달이다. 회동은 여러 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황제나 임금에게 알려하고 예물을 드리던 일이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8월 6일 개미 5번째 기사 박신이 인정전을 개조하는 제목에 관하여 아래다. 인정전을 개조하는 제목이 모두 500장인데 500장으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 안의 500장은 세자전을 수리할 때 이미 사용한 경우이겠습니까? 그 밖의 잔목은 강원도에 쌓여 있으니 이제 큰 물을 당하여 흘러내리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한갓 성군만으로는 힘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니 청컨대 민력을 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하교하였다. 전날 이미 민력을 사용하였는데 이제 사방에 좋은 일은 없고 매양 흉년 소문만 들리니 차마 민력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일찍이 이럴 줄을 알았더라면 헐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뻔했다. 윤첨이 본궁의 종을 시켜 제목 100여 장을 준비하였으니 진실로 만약 부족하거든 우선 이 나무를 사용하라.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8월 6일 개미 6번째 기사 좌부대원 윤숙이 오균을 추역하기를 아래다. 오균이 이미 이제 사마로서 올라왔으니 청컨대 그 범한 죄를 추역하소서 하니 임금이 하교했다. 비가 개기를 기다려 내가 마땅히 친히 물은 뒤에 이를 추역하라.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8월 6일 개미 7번째 기사 이명덕에게 의화공주에게 세수를 바치도록 하교하다. 의화공주가 늙고 병이 있어 약조를 떠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묵은 수를 쓰지 말고 세수를 바치도록 하라 하였다. 공주는 전조 현릉의 정비 안씨였다. 현릉은 공민왕을 말한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8월 7일 갑신 첫번째 기사 지진 큰비 천둥 번개가 치다. 물이 교외에 넘쳐서 목마가 빠져 죽고 곡식이 크게 손상하였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8월 7일 갑신 두번째 기사 기층제를 행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백곡이 결실할 때를 당하여 의무가 날마다 잇따르니 8일에 기층제를 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기층제는 입추 후까지 장마가 계속될 때 날이 개기를 빌던 나라의 제사이다. 의무는 오랫동안 계속해 내리는 음산한 비를 말한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8월 7일 갑신 세번째 기사 해괴절을 대굴포에서 행하다. 전라도 도관철사가 보고하기를 나주 대굴포는 6월 27일부터 7월 14일까지 폭우의 물이 만조하면 색깔이 피와 같이 붉어집니다 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8월 8일 을리후 첫번째 기사 큰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8월 8일 을리후 두번째 기사 임금이 세자에게 국보를 주다. 연화방의 옛 세자궁으로 이어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내선의 거조를 행하고자 하여 경혜루 아레나와 지신사 이명덕 좌부대원 원숙 우부대원 성음 등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제위한 지 지금 이미 18년이다. 비록 덕망은 없으나 불의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데 능히 위로 천의에
보답하지 못하여 여러 번 수해 한재와 충황의 재앙에 이르고 또 묵은 병이 있어 근래 더욱 심하니 이에 세자에게 전의하려고 한다. 아비가 아들에게 전의하는 것은 천하 고금의 떳떳한 일이요 신하들이 의논하여 간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임신년 무인년의 일은 모두 경들이 아는 바이다. 무인년의 일은 죽음을 면하고 살려고 한 일이다.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그 사직을 정하는 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되겠는가. 하늘이 실로 정하는 것이다. 나의 상과 모양은 임금의 상이 아니다. 위의 동전이 모두 임금에 적합하지 않다. 무일 한 것을 가지고 상고한다면 제위한 것이 혹은 10년이요 혹은 20년이었는데 20년이면 나라를 누린 것이 장구한 임금이다. 나는 나라를 누린 지 오래다. 그간에 태조가 매우 귀여워하던 두 아들을 잊고 상심하던 것을 생각하면 비록 내 몸이 영화로운 나라의 임금이 되었지만 어버이를 뵙지 못하고 혹은 백간을 거느리고 전에 나아갔다가 들어가 뵙지 못하고 돌아올 때는 왕위를 헌신짝을 버리듯이 버리고 필마를 타고 관은 하나를 거느리고 혼전신성하여 나의 마음을 표하고자 생각하였다. 이에 병술련의 세자에게 전의하였으나 백관들이 중지하기를 청하고 모후의 영혼이 눈물을 흘리면서 꿈에 나타나고 또 양촌이 사연을 갖추어 상소하고 민씨의 사건이 비로소 일어나서 대간에서 굳이 가나였으므로 이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제 내가 생각컨대 원미생이 중국에서 돌아오고 세자가 조연한 뒤에 전위한다면 마땅히 두 가지가 온전할 것이다. 그러나 미편한 것이 동전의 병이 위독하다. 나의 병이 다시 발작하니 세자가 어찌 경사에 입조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회언의 부자가 있는 경우이겠는가. 또 양양이 비록 지금 친하여 변을 일으킬 의심은 없으나 어제까지 명분의 지위에 있다가 이에 배출되어 외방에 있으니 어찌 틈을 엿보는 사람이 없겠는가. 그러므로 조연하는 것을 정지하고 내 선을 행하고자 한다. 이미 하늘에 고하고 종묘에 고하였으니 내 선의 일은 신하들이 언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민생이 중국 경사에 있을 때 비록 세자의 조현을 말하였으나 명문이 없고 말뿐이었다. 또한 세상의 사고는 때가 없이 생기고 또 만기의 몸은 가볍게 길어갈 수가 없다. 황제가 어찌 외국의 일을 가지고 hir난하겠느냐. 내가 8월 초 4일에 병이 났다고 핑계하고 자문을 보내어 주문하면 황제가 반드시 고명을 내려줄 것이니 지금 판비한 금, 은, 마필로서 살해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정조에 지나사라면 우의정 이원으로 이름을 삼고 원민생이 돌아오거든 사은사는 마땅히 찬성시문을 자견하여야 할 것이다. 전위한 뒤에도 내가 마땅히 노상들과 임금을 보익하고 이를 살필 것이다. 당나라 예종이 5일에 조에 받은 것을 반드시 본받을 것은 없으니 너희들은 간하지 말고 각각 나의 말을 기록하여 부정대상에게 갖추어 전하여 나의 뜻을 생각하게 하라. 대원 등이 아뢰기를 옳지 않습니다 하는 임금이 18년 동안 호랑이를 탔으니 또한 이미 족하다 하였다. 이명덕 등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서 정부 육조에 선전하였다. 영의정 한상경 좌의정 박은 우의정 이원 등이 육조 판서 육조 참판이 말을 같이 하여 대답하기를 성상께서 춘추가 노모함에 이르지 않고 병환도 정사를 폐지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또 원미상을 보내어 세자를 세우도록 청하고 또 세자가 조연한다고 아래게 한지 몇 달이 못되어서 전위하고 자 일하시면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내선은 나라의 큰일이니 마땅히 인심을 순하게 하여야 하며 억지로 간쟁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전하가 천조한 이래로 백성이 편안하고 물건이 부성하고 해구가 복종하여 오늘날과 같이 태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혹은 수재와 한재가 있더라도 어찌 전하의 덕이 전심을 누리지 못하여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요 임금 탕 임금도 또한 면치 못한 바였습니다. 하는 임금이 아비가 아들에게 전하는 것이니 신하들이 간쟁할 수 없는 것이다. 신하의 간쟁하는 법이 어느 경전에 실려 있는가? 나의 뜻이 이미 결정되지 오래니 고칠 수가 없다. 다시 이를 말하지 말라 하였다. 1.5에 이르러 임금이 의관을 정지하고 지팡이를 짚고 보평전으로 이어 하여 승전 환자 최한으로 하여금 승정원에 하교하기를 오늘 개인할 일이 있으니
속히 대보를 바치라 하니 대언등이 소리내어 울면서 보평전 문 밖에 이르니 임금이 문을 닫고 들이지 않았다. 내 신으로 하여금 세자를 부르고 상서사에 명하여 대보를 바치라고 제3독촉하니 영동령 유정현 및 정부 6조 공신 3군 총재 6대원 등이 문을 밀치고 바로 들어가 보평전 문 앞 밖에 이르러 호천 통곡하면서 내선의 거조를 정지하기를 청하고 함께 대보를 붙잡고 바치지 못하게 하였다. 임금이 큰 소리로 이명덕을 엇박지르기를 임금의 명이 있는데 신하들이 듣지 않는 것이 어리인가 하니 이명덕이 마지못하여 대보를 임금 앞에 바치었다. 세자가 급히 명수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허둥지둥 급히 와서 서쪽 지게문으로 들어간 임금이 세자를 보고 예야 이제 대보를 주겠으니 이를 받으라 하였다. 세자가 부복하여 일어나지 않으니 임금이 세자의 소매를 잡아 일으켜서 대보를 주고 곧 안으로 들어갔다. 세자가 몸둘 바를 알지 못하다가 대보를 안에 놓고 안으로 따라 들어가 지성으로 사양하고 군신들도 또한 통곡하여 맞이 않았다. 국세를 되돌려 받도록 청하고 중국의 세자를 봉하도록 청하여 주준을 받지 못하였는데 어찌 이리 급하게 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어찌 중국에 주문할 연고가 없겠는가 하고 이에 최한으로 하여금 대소신료에게 하교하기를 내가 이미 국왕과 서로 대하여 앉았으니 경등은 다시 청하지 말라 하였다. 세자에게 명하여 대보를 받고 궁에 머물게 하였다. 이나여 홍양산을 내려주고 상서관과 대은의 한 사람에게 명하여 대보를 지키면서 자게 하였다. 가중 10여기에게 명하여 사문으로 나가서 연화방 옛 세자전에 거둥하니 백관들이 따라서 진정에 이르러 통곡하면서 보기하기를 청하였다. 세자가 대보를 받들고 전에 나아가 대보를 바치며 굳이 사행하였다. 밤이 되자 임금이 나의 뜻을 유시한 것이 이미 두세 번이나 되었는데 어찌 나에게 효도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같이 어지럽게 구느냐. 내가 만일 신료들의 청을 들어 보기하려 한다면 나는 장차 그 죽음을 얻지도 못할 것이다 하고 이에 두 손을 붙잡고 북두성을 가리키며 이를 맹세하였다. 다시 보기하지 않을 뜻을 보였다. 최안으로 하여금 명을 전하기를 내가 이러한 거조를 천지와 종묘에 맹세하여 고하였으니 어찌 감히 번하겠느냐 하니 세자가 황공하고 두려워하여 이명덕을 돌아보면서 어찌할까 하니 이명덕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뜻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효도를 다하심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세자가 이명덕으로 하여금 대보를 받들고 나가서 경복궁에 돌아가게 하고 대언 김효손으로 하여금 대보를 지키면서 자게 하였다. 대간에서 상소하여 내선을 정지하도록 청하였다. 그 소에 피봉에 쓰기를 상전개탁이라 하였다. 임금이 나는 이미 사위하였는데 상전개탁이라 하면 무엇인가? 만일 상전개탁이라 한다면 내가 마땅히 읽어볼 것이다 하고 그 소를 물리쳤다. 이날 저녁에 정비가 연화방 옛 세자전으로 이어하였다. 이어는 임금이 거처하는 곳을 옮깁니다. 무일은 임금이 편안히 놀지 않고 정사에 부지런함이고 호정신성은 조석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서 살핀 것으로 저녁에는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을 드리는 일이다. 양초는 건근이고 동전은 중궁이고 경사는 명나라 서울이고 노상은 늙은 재상이고 대상은 큰 대신이고 천조는 임금의 자리를 계승함이며 일오는 정오이고 인은 인계를 열고 인을 찍음이고 대부는 임금이 도장 옥세이며 상서사는 조선 초엽에 부인과 재배를 일을 맡아보던 관아인데 태종 5년 1405년에 전주를 이조와 병조의 돌림에 따라 보세 부인만 맡아보던 관아가 되었다. 주주는 주문을 하여 승인을 받음이며 홍양산은 임금만이 쓰는 붉은 빛깔의 양산이다. 가중은 수레를 따르는 종자이다. 상전개탁은 임금에게 상서를 올릴 때 밀봉하여 반드시 임금 앞에서 뜯어보게 하던 것이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8월 9일 병술 첫번째 기사 정상 정초 등이 내선의 거주를 중지하도록 청하다. 그 소는 이러하였다. 나라의 전함은 큰일이니
반드시 인심에 따르고 천도에 합한 연유해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춘추가 바야흐로 한창이시고 청단하심이 바야흐로 밝으신데 갑자기 만기를 싫어하여 드디어 전이하고자 하시니 대소실로로서는 듣는 자는 슬퍼 울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인심이 이와 같으니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전하께서 천자의 명을 받들어 나라를 가졌으니 고하지 아니하고 전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만일 고하지 않고 전이하면 장차 어떻게 아뢰겠습니까? 더구나 전날 세자를 세울 것을 청하여 사신을 보내어 아뢰었고 사신이 돌아오지도 않아서 이에 이런 일을 행하는데 이것은 곧 종사의 대계이므로 경솔히 수는 없습니다. 또 전하께서 매약 하나의 영을 내리셔도 반드시 대신들과 상의하셨는데 대사에 이르러서는 대신들과 상의하지 않으니 어찌 이모하는 도리이겠습니까? 빌건대 전하께서 인정을 굽어 살피고 천명을 우러러 살펴서 도로 거두어 드린다는 명을 내리시면 종사의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의정부 6조 3공신 3군 도총재부 문무백관 등이 상소하였다. 칭 등이 창졸한 사이에 하교하심을 엎드려 듣고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전율하여 상세히 아랠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선 대계를 들어서 뒤에 조목별로 진술합니다. 전하께서 이미 어질고 덕이 있는 자를 택하여 동궁으로 정하였으니 나라의 근본이 이미 굳어지고 인심이 이미 안정되어 다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내선의 거조를 행하고자 하시나 연세가 아직 노무기에 이르지 않고 병환이 정사를 폐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중임을 놓으시고 한가히 지내시려 하니 이것이 그 옳지 않은 것의 첫째입니다. 우리 태조께서 집을 바꾸어 나라로 만드시고 전하에 이르러서 비로소 고명을 받으셨습니다. 황제가 우리나라의 사신이 이르면 반드시 전하의 지성을 칭찬하였으니 군신이 서로 만남이 진실로 천년의 한때뿐인 것은 진실로 전하의 사대하는 예가 지성에서 나오고 이 앞서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가를 서로 전함에 반드시 갑자기 부득이한 큰 사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일찍이 중국 조정에 아뢰지 않고 마음대로 스스로 일을 행한다면 전하의 20년 동안 사대하고 공군하는 예가 하루아침에 허물어질 것이요 반드시 중국 조정의 힐책이 있을 것이니 장차 어찌 대답하겠습니까? 이것이 그 옳지 않은 것을 둘째입니다. 하늘이 본다고 하면 우리 백성의 보는 것에서 나오고 하늘이 듣는다 하면 우리 백성들이 듣는 것에서 나오니 이것은 성인의 격언이요 만세의 큰 교훈입니다. 옛날 제왕이 모두 거사가 있으면 반드시 민심을 따르기를 천도가 제세 승평하는 것과 같이 하였기 때문에 영년을 유구하였다고 방책에 실려 있어서 자세하게 상고할 수 있으니 모두 전하께서 환히 보시고 묵지하시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20년 동안 내려오면서 백성들이 편안하고 물건이 부성하고 해구가 복종하여 왔습니다. 천자가 예를 우대하여 동한의 백성들이 성택에 헌법 적고 태평을 노래합니다. 전하께서 까닭없이 내선의 예를 행하고자 하시니 온 나라의 시민들이 호천통곡하면서 의를 따르나 명을 따르지 않고서 유윤하기를 기필하고 죽더라도 그 불가한 것을 고집합니다. 인심에 따르지 않음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상천의 뜻을 따라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저 임금의 도는 반드시 신림과 더불어 도유, 우불, 하여야 능히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나라를 서로 전하는 일이겠습니까? 예나 이제나 천하 국가의 일은 하늘의 뜻을 따르고 백성들의 욕망을 따라야 흉한 일이 없으며 천명을 거역하고 민심을 어기면 길한 일이 또한 없습니다. 맹자가 문왕무왕의 취하고 취하지 않음을 논할 때 곧 민심에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 바로서 하였으니 대개 인심에 돌아가는 바에 곧 천명이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고하고 종묘에 고했다고 하나 그러나 신등은 정확히 상천이 반드시 따르지 않을 것과 종묘가 반드시 화답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은 말을 하지 않고 행하며 일을 주어서 이를 나타낸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온 나라의 시민들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하늘과 종묘의 뜻이 여기에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의 이러한 거조를 위로 천자에게 아뢰지 않고 아래로 인심에 따르지 않으니 그 옳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인심의 향하는 바가 곧 천명이 있는 바요 인심에 따르지 않는 바가 곧 천명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태조께서 홍업을
초창한 것은 천명에 따르고 인심에 따른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20년 동안 한 가지 일로 천명에 따르지 않고 인심에 따르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이제 국가를 서로 전하는 큰 일에 있어서 곧 천명을 어기고 인심을 거스르고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니 신등은 오직 대제할 줄 알면서도 결단코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천지 종사의 무거운 부탁과 황제의 융숭한 권애를 생각하시고 온 나라의 신린의 애독하는 지득한 정을 굽어보시오. 퇴피하여 차일하려는 계책을 쓰지 않으신다면 종사의 심히 다행할 것이요 신민에게 심히 다행할 것이요 만세의 심히 다행할 것입니다. 임금이 보지 않고 이를 물리쳤다. 참찬 김점이 소를 잡아서 다시 이명덕에게 주며 성상께서 이 소장을 보지 않고 물리치시니 신민은 장차 어찌할 것인가 하고 이어 곡하여 울다가 목이 메었다. 연성군 김정경이 웃으며 잘못이로다. 저 객이 이번 공사에 어찌 홀로 따로 구는가 하니 김점이 김정경의 허물을 드러내어 놓고 말하고 대간을 사주하여 탄핵하게 하였다. 이모는 자손을 위하여 남기는 모책이고 노모기는 늙은 나이며 묵지는 말없이 기억해둠이고 동하는 우리나라이고 신리는 임금 척근의 신하이고 도유는 찬성의 감탄사이고 우불은 반대의 감탄사이다. 군신이 서로 심히 토의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8월 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조용등이 성균관에서 취재하다가 학관 학생들과 함께 상소하다. 조용등이 석전대 때문에 성균관에서 취재하다가 학관 학생들과 같이 상소하였다. 엎드려 보건대 영락 16년 8월 20초 8일에 조상전하께서 보위를 왕세자에게 내선하려 하시니 조야의 신하로서 놀라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신등은 간절히 생각하건대 내선하는 일은 역대에 드물게 보는 바로서 당나라 고조가 태종에게 넘겨준 것은 임호의 변에서 나왔고 송나라 광종이 영종에게 넘겨준 것은 위독한 병을 의구한 뒤에 나왔습니다. 대개 이와 같은 유는 병고가 절박하여 모두 부득이한 것이었으나 후세에 논의하는 자가 오히려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 임금이 순 임금을 시험한 것은 제위한 지 70년이나 되어서 늙은 나이에 정사에 부지런하기에 귀찮았던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거습하게 하였을 뿐이요 일찍이 제위를 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왕 같은 성왕은 나이가 90세를 넘겼고 무왕이 동궁에 있은 것도 또한 8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대의를 선양하지 않은 것은 천하 만세의 군신과 부자의 대륜을 보여주는 것이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공손히 생각건대 조상전하께서 총명하신 성지로 정신을 가다듬어 정치를 다스리어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밝은 얼택에 졌는데 어찌 그 미를 도모하여 갑자기 이와 같이 하십니까? 또 전하께서 연세가 겨우 중년이고 몸이 강령하여 부지런하고 강건하기가 요 임금의 나이가 많아서 권태하던 것과 문왕의 나이가 100세이던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데 이에 태평무사한 날을 당하여 만성의 짐을 벗어버리고자 하시니 신등은 전하께서 어찌하여 이런 뜻을 내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은 엎드려 보건대 경광이 오히려 이런 의혹이 있는데 하물며 후세이겠습니까? 신등은 생각건대 전하께서 지성으로 사대하고 무려 중대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천자에게 대문한 뒤에 곧 감행하였는데 더구나 전하의 지휘를 조종해 내전하고 위로 천자에게 받은 것이겠습니까? 천자로 하여금 이를 듣게 한다면 전하께서 능히 그가 나를 의심하는 마음이 없다고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반독하여 생각하여도 전하의 이러한 거조는 하나도 옳은 것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예단을 돌이켜서 내선한다는 명을 전파하여 신민의 소망에 부응하면 심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이 모두 읽어보지 않았다. 자리에 있던 문무대소 신료들과 전함 이품 이상이 전정에 나아가서 상전에 들어가 친히 개청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문을 닫아서 내외의 말이 통하지 못하자 군신들이 통곡하면서 울다가 땅에 주저앉았다. 임금이 최안으로 하여금 정교하게 하기를 내가 이미 황천과 종묘에
맹세하였고 하였으니 맹세한 것을 고치지 못한다 하니 바근이 말하였다. 백성은 오로지 나라의 근본인데 신이 듣건대 나라를 전하는 것은 백성을 서로 전하는 것이요 맹세로서 서로 전하지는 않습니다. 인심이 있는 곳이 곧 현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늘과 사람은 이치가 하나이므로 통달하여 틈이 없는데 황천과 종묘에 반드시 전하가 맹세할 바가 아닙니다. 유정현이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해구가 침범하지 않아 변경의 근심이 없고 백성이 편안하고 물건이 부성하여 덕이 지극히 우악합니다. 나라를 서로 전하면 나라의 큰일인데 연세가 늙은 나이가 아닌데 신민에게 알리지 않고 갑자기 전위하시니 신은 간절히 생각한데 전하의 이러한 거조는 큰 덕의 누입니다. 전하께서 신을 죽이시더라도 신이 죽으면 그만이려니와 죽기 전에는 굳이 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내가 일찍이 나라를 전할 뜻을 황천과 종묘에 맹세하여 고하였는데 제신들이 나에게 이를 고치라고 청하면 이것은 나더러 하늘을 속이고 종묘를 속이라는 것인가 하였다. 창녕부원군 성승린이 하루가 만기인데 전하께서 정사를 듣지 않으시고 이에 이르렀으니 나란 일이 장차 결류할 것입니다 하고 김점이 이제 국가와 변경에 근심이 없고 중국에서 정승으로 대접하는 것은 모두 전하께서 지성으로 사대하신 아름다운 덕입니다. 금년 6월에 세자를 받고 세우고 8월에 전위한다면 중국에서 반드시 의심할 것이요 후세에 듣는 자가 또한 반드시 의심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내가 비록 전위하더라도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마땅히 대신과 의논하여 그 미치지 못하는 점을 도울 것이다 하였다. 이 품 이상의 제신이 중문 내정에 들어와 종일토록 굳이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라를 아들에게 전하는 것은 고금의 큰 법이다. 그 서로 전할 때 더불어 나라를 함께 한 바요 대신이 중지하기를 청하는 것도 또한 인정으로 반드시 이르를 바이다. 그러나 제3청하여도 듣지 않으면 그치는 것이 옳은데 어찌 이와 같이 강제로 떠들어대어 보순하는가 하니 구신등이 모두 크게 통곡하였는데 곡성이 궁정을 진동했다. 임금이 제신이 젊어서 땅에 앉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제 종일 비습한 땅에 앉아있으니 병을 얻지 않겠는가. 내가 심히 가슴 아프니 어찌 또 곧 이와 같이 강제로 청하는가. 만약 내일 또 오면 나도 또한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땅에 되좌하겠다 하였다. 군신들은 날이 저물자 곧 물러갔다. 석전제는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의 문묘에서 선성선사에게 지내는 큰 제사이다. 이 모의변은 진왕 이세민이 황태자 근성과 제왕의 원길 등을 죽인 사건이다. 이 결과 당고조가 태종 이세민에게 선의하였다. 거습은 임금을 대신하여 정사를 돌봄이며 만석은 임금의 직위이고 경광은 밝은 빛 덕이 성한 모양을 말한다. 태종실록 36군 태종 18년 8월 9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임금이 대언 등으로 하여금 경복궁으로 돌아가게 하다. 대언 원숙이 대보를 경복궁에 지키면서 잠을 잤다. 이튿날 새벽 4개 왕세자가 내간 노희봉에게 명하여 전에 나아가 문안을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36군 태종 18년 8월 1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내선을 받고 근정전에서 즉위하다. 임금이 채한을 보내어 승려와 의장을 보내고 또 명하여 굴레에서 시위하던 사금, 운금, 비신, 홀배를 보내어 왕세자를 맞이하게 하여 오게 하였다. 세자가 이에 채한으로 하여금 사행하기를 청하게 하고 오장과 청량산으로 전에 나아가니 임금이 내신을 시켜 이를 보게 하고 노하여 명을 따르지 않으려거든 오지 말라 하니 세자가 차마 나지 못하여 주장과 홍량산을 앞을 인도하게 하여 왔다. 임금이 세자를 불러들이니 세자가 친히 소매에서 사전을 바쳤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신이 성품과 자질이 어리석고 노둔하여 학문에 이루어 지지 못하여 위정하는 방도를 목련히 깨닫지 못하고 저부의 지위에 외람도에 거하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걱정하고 근심하여 오히려 그 자리에 합당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어찌 오늘이 있으리라 헤아렸겠습니까? 이에 왕위를 부탁하여 내려주시는 의명이 있으시니 일이 뜻밖에 나온 것이므로 정신이 없어 몸둘 곳이 없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 전하께서 춘추가 바야흐로 한창이시고 성덕이 바야흐로 융숭하신데 갑자기 만기를 귀찮아하시고 종묘 사직의 중책을 어리석은 이 몸에 맡기면
고자 하시니 어찌 오직 신자의 마음에 두렵고 황송함이 갑절이나 더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조정의 영이 경동할까 두렵습니다. 또 나라를 서로 전하는 일은 실로 오직 나라의 대사인데 모두 갑자기 이와 같이 한다면 중요의 신하와 백성들이 놀라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거듭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신을 세워 후사를 삼을 때에도 오히려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천자에게 아뢰었는데 더구나 군국의 중함을 신에게 마음대로 주시니 신이 4대의 예에 또한 이를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어리석은 신의 지극한 정을 살피시고 국가의 대계를 생각하여 종사와 신민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임금이 윤호하지 않으니 그때 정부 6조 3군도 총재부 문무백관 및 전함 2품 이상이 모두 전문에 나아가니 문을 지키는 갑사가 막아서 지키고 들이지 않았다. 유정인이 문지기를 꾸짖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지기가 굳이 막았다. 유정인이 문을 미치고 들어가니 군신들이 전정에 따라 들어와 보기하기를 굳이 청하면서 호곡하여 마지 않았다. 임금이 좌대언 하연 도진무 이춘생에게 명하여 갑사로 하여금 중문을 굳게 지키게 하되 소실로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였다. 임금이 한상경 박은 이원과 육조 판사에게 명하여 새 임금이 즉위하는 모든 일을 같이 의논하게 하였다. 박은이 전하께서 군신의 청을 굳이 거절하니 어찌할 것인가 하고 그 형사가 마침내 청을 얻지 못하면 육조와 더불어 즉위할 여러 이를 의논하려고 하였다. 성성린 유정현과 군신들이 또 중문을 해치고 내정에 들어가 호곡하니 그 소리가 의자에까지 들렸다. 임금이 효령대군으로 하여금 명을 전하기를 내가 이성의 임금에게 전의한다면 경들의 청이 옳겠지만 내가 아들에게 전의하는데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 지난번에 내가 전세자에게 전의하였으나 그러나 아들을 아는 것은 아비와 같은 이가 없으므로 내가 제의 불순한 것을 알았던 까닭으로 전의하지 않았다가 이제 전의하는 것이니 청하지 말라 하니 군신들은 더욱 통곡하면서 물러가지 않았다. 김점이 전하의 이러한 거론은 전하와 세자에게 있어서 다같이 실득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중국에 복명사신으로 갔을 때 황제가 전하에 대하여 공고하는 마음이 간곡하여 마지 않았습니다. 원민생이 세자를 세우는 청을 가지고 이제 아직도 반명하지 않았는데 전하께서 하루아침에 왕위를 물러나시고 세자가 하루아침에 즉위한다면 황제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이 모두 실득함이 있는 까닭입니다. 청컨대 우선 원민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윤호하지 않고 친히 충천 강모를 세자에게 세워주고 드디어 세자로 하여금 국왕의 의장을 갖추어 경복궁에 가서 즉위하게 하였다. 왕세자가 부득이 명을 받고 내 문을 열라고 명하여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어리고 어리석어 큰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므로 지성으로 사행하기를 청하였으나 마침내 윤호를 받지 못하고 부득이하여 경복궁으로 돌아간다 하였다. 군신들이 세자가 충천모를 쓴 것을 보고 곡성을 멈추고 혹은 꿇어앉고 혹은 땅에 엎드려 서로 돌아보면서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 세자가 홍량산으로 경복궁에 가니 박은이 세자는 우리 임금의 아들이다. 굳이 사형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고 이미 상위의 모자를 쓰셨으니 신등이 굳이 다시 청할 이유가 없다 하니 군신들이 모두 부득이한 일이다 하고 이에 즉위할 여러가지 일을 의논하였다. 운금은 임금의 좌우에서 검을 잡고 호위하던 관원이고 홀배는 임금의 좌우에 집도하여 그 신변을 지키던 관원이고 사제는 사행하는 전문이며 저부는 세자이고 만기는 임금의 정무 또는 여러가지 정사이다. 반명은 복명이며 충청강무는 익성관이다. 태종시로 36군 태종 18년 8월 10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양천을 시위하는 일을 마감하여 아뢰게 하다. 임금이 하연과 병조판서 박신에게 명하여 양전을 시위하는 모든 일을 마감하여 아뢰게 하였다. 태종시로 36권 태종 18년 8월 10일 정해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의흥부를 의건부로 고치는 일과 병무에 관하여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의흥부를 고쳐서 의건부로 하고 사금을 사음으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아뢰기를 중군의 의흥사, 충좌사, 운무사, 충무사와 좌군의 용량사, 용기사, 용무사에 일사를 더하고 우군의 호분사, 호익사, 호용사에 일사를 더하고
이나여 재정갑사 626명에 374명을 더하고 혹은 10명과 대장 대부 350명을 더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의건부에서 좌표하는 내검이 절제사와 군관을 거전대로 하고 우패는 내 시위 절제사와 군관을 거전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병조에서 의건부에 입적할 때 그 부의 집무소와 상군 집무소는 전례에 의하여 군사를 고찰하고 의용이 도집무와 의용이 집무소를 삼군 도집무와 삼군 집무소로 하여금 하고 삼군 도집무와 삼군 집무소를 의건부 도집무와 의건부 집무소로 하고 의용이 좌패를 내검위로 하고 의용이 우패를 내시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3군에서 2군 이상과 참총재는 반으로 하여 도총재부와 의건부에 입직하고 상호군, 대호군을 각각 그 사이에 나누어 소속한 곳에 입직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별시위, 응양위도 또한 반으로 나누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3군 강령 안에 중령의 사직 1인, 부사직 1인 정품으로 차하하고 그 나머지 각품 및 3군의 5원 10장은 아울러 종품으로 차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5원 10장은 고려말 조선초 군대 영에 속해 있던 중간계층의 장교 8품의 산운 5인, 7품의 별장 6인, 6품의 낭장 4인을 말한다. 5품의 중낭장 이하 9품 위 정 이상의 무관 참여 계급이다. 태동시록 36권 태동 18년 8월 10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주상이 장년이 되기 전에는 친히 군사를 청단할 것을 전교하다. 채안에게 명하여 박은 등에게 전교하기를 주상이 장년이 되기 전에는 군사는 내가 친히 청단할 것이니 또 나라에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은 의정부 6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각각 가부를 진달하게 하여 시행하고 또 나도 마땅히 가부에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가하다 하니 박은이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 이란 교지를 들었습니다 했다. 이에 이원과 더불어 아뢰기를 성상의 전위는 한가롭게 일락하시고자 하려는 것으로 신들이 생각하였는데 이제 곧 성상의 뜻의 대개를 알겠습니다. 청컨대 교서를 지어 왕위를 사양하시는 뜻을 요시하여 신민의 소망을 널그럽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나의 뜻도 또한 그러하다 하고 곧 예조판서 병계량에게 명하여 전위의 교서를 짓게 하였다. 또 여러 대언에게 전지하기를 병조 당상은 모두 나에게 시종하고 대언 등은 속히 경복궁으로 가라 하니 여러 대언이 아뢰기를 신등도 또한 반으로 나누어 시위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예로부터 성서는 인주를 따르는 것이다. 따로 행할 이치가 없으니 모름지기 속히 가야 한다 하니 여러 대언이 또 아뢰기를 군사는 모두 전에 속하니 원컨대 지병조 대언 하연을 머물게 하소서 하였다. 하므로 임금이 비록 병조는 겸할 수 있으나 어찌 성선을 나누어 두겠는가 하고 인하여 하연에게 명하여 급히 사금을 거느리고 주장과 인장의 여장을 가지고 가게 하니 여러 대원들이 모두 배사하였다. 병계량이 교수를 지어서 의정부 6조와 같이 의논하여 바치었다. 임금이 오늘 조화를 받으려면 일이 심히 번거하니 마땅히 속히 반교하라 하니 이에 대소신료들이 조복을 갖추고 전정에 반서하여 전유의 교서를 반강하였다. 왕은 말하노라 내가 부득한 몸으로 태조의 홍업을 이어받아 아침 저녁으로 삼가고 두려워하여 정성을 가다듬어 잘 다스리기를 도모한 지 대개 이미 지금 18년이나 되었다. 언택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여 여러 번 재변이 일어났고 또 몸에 숙질이 있었는데 근래에 이에 심하여 청정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 세자가 영명공검하고 효제관인하여 대위에 오르기에 합당하므로 이미 영락 16년 무술 8월 초 8일에 친히 대보를 주어 기물을 오로지 맡아보게 하고 오직 궁극의 중요한 일만 내가 친히 청단하겠다. 너희 중의 대소신료들은 모두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도와서 유신의 경사를 맞이하게 하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생각하여 마땅히 그리 알라. 백관에게 명하여 경복궁에 가서 진화하게 하였다. 이날 경시에 문무백관이 조복을 갖추어 경복궁
전정에 반서하니 세자가 강사포와 원유관을 착복하고 건정전에 나아가서 백관들의 조화를 받았다. 의정부 영의정 한상경 등이 전을 올려 진하하였다. 임금이 조회 받기를 마치고 상왕을 높여 태상왕이라 하고 부왕을 상왕이라 하고 모후를 대비라 하고 경비를 봉하여 비로 하였다. 승서는 승지이고 반서는 반열을 이루어 차례로 늘었음이며 대본은 임금의 도장과 옥새이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8월 10일 정의 5번째 기사 시몬을 청전 보원군으로 삼다. 시몬의 저 안씨는 사먼 국대부인으로 삼았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8월 10일 정의 6번째 기사 박신, 박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말생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8월 1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부왕에게 존호를 올리는 일을 아뢰다. 임금이 지신사 이명덕으로 하여금 부왕에게 아뢰기를 존호를 태상왕이라 올리고 인하여 대언 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받고 시측하게 하여 공상을 보살피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부왕이 말하였다. 상왕을 태상왕으로 하고 나를 상왕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감히 겸덕해서가 아니라 천륜의 차서이다. 주상이 나에게 효도하고자 하거든 모름지기 나의 말대로 따라야 한다. 그러나 내가 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니 마땅히 재상의 여러 의논을 따르도록 하라. 또 주상이 대언 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옆에서 시중들게 하려고 하나 주상이 새로 즉위하여 이를 바꾸지 않을 것을 너희들이 어찌 말하지 않는가. 부왕의 뜻이 만일 진실로 주상의 말과 같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라에 두 임금이 있는 것이니 옳지 않다. 이명덕이 반명하니 임금이 부왕이 나에게 효도하라는 가르침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정부 육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니 이명덕이 명을 받아 정부 육조에 물으니 유정현, 박은, 이원, 박섭, 조말생 등은 상왕이 비록 먼저 즉위하였으나 부왕의 공덕이 깊고 무거운데 하물며 주상께서 왕위를 부왕에게서 받은 경우이겠습니까? 마땅히 가까운 데서부터 먼데 미쳐야 하니 마땅히 부왕을 높여 태상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상왕은 그대로 상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병계랑 정력 참판 탁신 이적 이지강 한상덕 대언 원숙 등은 후사가 되는 것은 아들이 되는 것이니 마땅히 즉위한 선후로서 논하여야 하고 공덕으로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상왕을 높여 태상왕으로 하고 부왕을 상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이명덕이 여러 논의를 가지고 아뢰었다. 얼마 있다가 상왕이 또한 사람을 보내어 태상이란 두 글자는 내가 감당할 바가 못되며 실로 지나침이 있다 하니 이에 인덕궁에 태상왕의 존호를 중지하였다. 공상은 조선시대 때 그 지방의 토산물을 상급 간청이나 고관에게 바치는 것이다. 진공이고 반명은 복명이며 인덕궁은 정종이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11월 8일 8월 11일인데 8월 1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왕과 대비의 존후를 올리고 임금이 옥책과 건보를 바치다. 11월 8일이 맞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11월 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왕과 대비의 존후를 올리고 임금이 옥책과 건보를 바치다. 상왕의 존후를 성덕신공으로 올리고 대비의 존후를 후덕이라 올렸다. 임금이 군신을 거느리고 옥책과 건보를 바치었다. 상왕의 책무는 이러하였다. 영락 16년 세차 무술 11월 정미 초하루가 지난 초 8일 갑인의 군왕 신은 개수 제비하고 상가 책문을 받들어 상언합니다. 오로지 성신의 신묘함은 비록 나타낼 말이 없으나 신자의 정리로는 반드시 휘호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떳떳한 법을 거행하여 효사를 펴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상황 전하는 고명함이 하늘과 짝할만 하고 박후함은 땅과 가지런합니다. 성조를 도와서 나라를 여시고 적장을 높여서 성읍을 지켰습니다. 덕은 백왕의 어뜸이 되어 순임금 문왕의 바탕에 합하고 공이 만대에 높아서 탕왕 무왕과 더불어 합합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성을 두토히 하고 사대 교린하는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오로지 지극한 인정이 두루 미쳐서 이 세상을 융성하고 태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무겁고 어려운 자리를 물려받은 것을 생각하여 깊이 삼가고 두려워합니다. 훌륭하고 아름다움을 밝히려면 마땅히 존칭을 극진하게 해야 하겠으므로 이에 신료를 거느리고 책례의 의식을 베풉니다. 신은 대원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책보를 받들고 존호를 올려서 성덕신공 상왕이라 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상왕전하께서 특히 예감에 두시어 저의 정성에 따라서 홍명을 굽어받아 냇물이 이르듯이 순전한 복을 많이 받고 화기를 성대히 맞이하여 장수를 숭호에 누리소서. 신은 진실로 기쁘고 진실로 기뻐하여 개수 재배하고 상언합니다. 대비의 책문은 이러하였다. 영락 16년 세차 무술 11월 정미 초하루가 지난 초 8일 가빈의 국왕신은 재배 개수하고 삼가 책문을 받들어 상언합니다. 받들어 하늘과 같이 높고 땅과 같이 두터운 성덕을 비록 나타내기가 어려우나 효자가 이의 지극한 정리로서 오직 어버이를 높이는 것만이 큰일이 됩니다. 삼가 예문의 구전을 따라서 애경의 정성을 조금이나마 펴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왕대비 전하께서는 유회 안정하고 자화하고 숙신함은 주남의 미화에 근본하시고 자중의 휘음을 이었습니다. 경계하여 어감이 없고 어김이 없고 서로 이루는 도리를 극진히 하셨으니 구루함이 만극하고 양육하신 은혜에 보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일과 짝하여 항상 올라가는 새를 타서 모이를 지방과 나라에 보이었습니다. 신의 약한 체질이 외람되게 홍도를 지키게 되니 우르르 고복의 사정을 생각하여 마땅히 칭량의 예전을 거행합니다. 신은 대원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책보를 받들어 존호를 후덕 왕대비로 올립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왕대비 전하께서는 현호를 빛나게 받아서 번창한 복을 풍성하게 하고 수와 부를 만연히 누리시어 본손과 자손을 백세에 창성하게 하소서. 신은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기뻐서 개수 재배하고 상언합니다. 숭후는 백성이 임금의 만세를 부름이며 구루는 자식을 낳아 기르는 수고이고 천일은 임금이고 홍도는 나라의 큰 개척이고 고복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합니다. 태종 7월 36권 태종 18년 11월 8일 가빈 두번째 기사 금상 3년 문무백관이 존호를 더하기를 청하는 전무를 바치다. 금상 3년 신축년 9월 초 7일의 의정부에서 참찬 병기량을 시키고 육조에서는 예조 참판 하연을 시켜서 낙천정에 나아가 문무백관이 존호를 더하여 올리기를 청하는 것을 전문을 바쳤는데 전문은 이러하였다. 영의정 부사 신유정현 등이 삼가 모욕 제기하고 개수하여 전을 성덕신궁 상왕 전하에게 올립니다. 신유정현 등은 거기에 엎드려 생각하건대 지난해 봄에 주상전하께서 신등을 거느리고 상언하여 휘여를 높이도록 청하였으므로 유윤을 받지 못하였고 이어서 큰 상고가 있어서 전연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용례를 고라하였으므로 신등의 마음의 겸연하더니 근래 주상전하께서 상제를 장차 끝마치게 되었으므로 감히 지난해의 청을 아뢰입니다. 전하께서 겸양하고 억손하시어 신등의 정성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니 신등은 두렵고 황송하여 몸둘 바가 없으므로 다시 비천한 소견을 진술합니다. 신등은 간절히 생각하건대 제왕의 도는 과견이 크고 공정하여 사람들을 따르는 것으로 마음을 정할 뿐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는 것이 곧 하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는 것은 우리 백성이 보는 것에서 비롯되고 하늘이 듣는 것은 우리 백성이 듣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늘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은 이것을 두고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겸손을 고집하고 굳이 사양하시니 신등의 어리석은 의혹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청하여 이를 아뢰는 것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개국하여 어버이를 높이시고 정사하여 형님에게 왕위를 사양하였으니 공덕을 의 성함이 진실로 이미 지극하였으며 사대하기를 예로 하시어 두 번이나 고명을 받았으며 교륜하기를 도로 하시니 해구가 복종하였습니다. 조종을 높여서 제사하기를 살아계신 것 같이 하시니 지극한 공경이시며 고려 왕씨의 후예를 남겨도 그들로 하여금 드디어 그 생을 누리게 하시니 지극한 인입니다. 간사한 일을 물리쳐 쫓아내고 충직한 일을 등용하여 검소함을 숭상하고 사치함을 물리치시며 덕과 예를 먼저 하시고 형벌을 뒤에 하시며 천재를 두려워하여 백성의 숨은 사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만기의 여가의 경사를 즐겨보시어 힘써 게을리하지 않으시니 18년 동안 사방이 한결같이 편안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인민들은 생업을 즐기고 하늘은 감로를 내렸습니다. 전하의 공덕이 백왕의 어뜸이시고 천구에 뛰어났다 하더라도 아첨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신등이 다행히 이러한 때에 나서 전하의 하늘과 같이 덮어주고 땅과 같이 실어주는 홍은을 깊이 입었으니 달리 조금도 우러러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또 능히 전하의 휘호를 높이지 않아서 전하의 성대하고 아름다운 공덕으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빛나지 못하게 가리워져 드러나지 못하게 하면 천지와 종묘와 사직에 고할 수가 없고 신료와 무백성들에게 보일 수가 없고 또 사책에 실어서 만세에 전할 수 없으니 신등의 죄가 큰 것입니다. 이것이 간절히 바라고 마음을 졸이어 밥 먹을 때를 당하여 먹기를 잊고 잠잘 때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또 더구나 주상 전하의 지극한 효성은 천성에서 나오는데 성전을 거행하지 못하도록 태우 선유가 심히 절박하여 주상 전하께서 길이 세상 끝날 때까지 만극한 슬픔을 품으시게 되었습니다. 아 슬프다. 이제 전하께서 과견이 크고 공정하시어 예절에 통달하고 겸양을 마치시고 책례를 빛내게 받으시고 홍명을 용납하여 태조의 성현을 따르신다면 어찌 주상전하의 만극한 슬픔을 위로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장차 감격하고 기뻐하여 맞이 않을 것입니다. 또 전하께서 태조를 높이시는 마음은 곧 이제 우리 조상전하가 전하를 높이시는 마음입니다. 전하가 태조에게 이미 그 존숭하는 호를 극진히 하였으니 주상이 전하에게 이제 어찌 그 존호를 극진히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전하가 두세 차례나 겸양하여 우리 조상의 전하의 효성으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여 펴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더욱 대소신료들이 시끄럽게 굴면서 그칠 줄은 모르는 까닭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배연히 생각을 돌려서 공의를 굽어따라 천지와 종묘 사직의 마음을 순하게 하고 주상전하의 효성을 위로하시고 진시로 신료와 무백성들의 지극한 소망에 응답하시면 공도의 심히 다행하겠고 만세의 심히 다행하겠으며 신등은 하는 일 없이 구구하게 굴면서 간곡한 지성으로 삼가 전을 받들어 굳이 청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상황에 의해 허락하였다. 금상은 세종대왕이고 신축년은 1421년이며 용례는 성대하고 까다로운 예절이고 억소는 거만을 억제하고 겸손함이며 곽연은 늙고 거리킴이 없는 모양이고 선유는 귀인의 죽음을 일컫는 말이다. 태종 7월 36권 태종 18년 11월 8일 갑인 세 번째 기사 1421년 태상왕의 존호를 올리다. 세종 3년 1421년 9월 12월 태상왕이 존호를 올리었다. 그 옥책문은 이러하다. 국왕씨는 계수 제비하여 삼가 책문을 받들어 상언합니다. 공손히 성득이 지극히 높음으로 추승하려 한들 더할 수가 없고 신공이 지극함으로 보유하려 한들 무엇으로 베풀겠습니까? 오직 휘칭만이 성대하고 아름다운 공덕을 거의 밝게 하는 것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상왕 전하는 나라를 이루는 계책을 세우시고 사직을 안정시키는 기틀을 결행하시어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다가 생민을 위하여 그 위에 오르셨습니다. 교린하고 사대하여 세상의 도리를 돌이켜서 평화로운 시대에 이르게 하였고 제사를 지내는 데 신령이 살아있는 것까지 정성을 다하시고 정사를 베푸는 데 무고한 무리를 먼저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덮어주고 실어주는 듯이 하니 온갖 동물, 식물 등이 모두 요임금과 같은 인정 속에 자라나고 1월에 바르고 밝으니 사도와 정도가 순임금 같은 슬기 안에 저절로 나타났습니다. 종사의 부탁을 이어받아
것을 생각하여 항상 걱정하고 부지런함이 절실한데 비록 책례를 이미 베풀었으니 오히려 신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어 이에 존호를 더하는 호를 올려 아름다움이 돌아가는 의례를 팹니다. 신은 대원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책부를 만들어 존호를 성덕신공 태상왕이라 올립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태상왕 전하는 아울러 길러주시는 자의를 베풀고 너그럽게 용납하는 도량을 보이어서 여망을 굽어 따르소서. 일곱 자의 큰 이름을 굽어 받으시고 하늘이 주는 아름다운 복을 성하게 맞아서 길이 만년의 성수를 누리소서. 신은 진실로 기뻐하고 진실로 기뻐하면서 계수 재배하고 상언합니다. 보효는 은혜에 보답합니다. 태종시로 36년 태종 18년 11월 8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세종 4년 태상왕이 흥한이 묘호를 태종이라 하다. 시책문. 금상 4년 이민년 5월 초 10일에 성덕신공 태상왕이 연하동구 이궁에서 흥하였다. 9월 초 2일 존시를 올려 성덕신공 문무광효대항이라 고하고 묘호를 태종이라 하였다. 그 시책은 이러하였다. 고애자 사왕씨는 삼가 재배 돈수하고 상언합니다. 삼가 큰 덕과 높은 공은 전고에 뛰어나니 그 이름을 시책에 나타내어 후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삼가 떳떳한 전장에 따라 휘호를 올립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황고 성덕신공 태상왕께서는 총명하고 신성하며 용감하고 지혜로우며 너그럽고 어지러서 고려의 국군이 이미 다 한때를 당하여 천심이 돌아가는 바를 알고 태조를 도와서 만세의 터전을 비로소 개척하였습니다. 중국에 들어가 고 황제를 배울 때 3번이나 접견하는 총령을 받았습니다. 이리 기미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 적에 환하게 알아서 종묘와 사직을 길이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천부의 사랑이 오직 어버이에게서 깊어 승안의 효에 지극히 독실하였고 마음에서 우러나와 오해하여 이에 양덕의 빛을 내려주었습니다. 무의는 바람과 물에보다 엄숙하고 문치는 해와 달보다 밝았습니다. 교린하는 데엔 도가 있고 사대하는 데 정성으로 하니 덕화가 먼 데나 가까운 데나 흡족하여 은혜가 동물이나 식물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외람되게 큰 왕통을 이어받은 것을 생각하여 나이가 오래도 되시도록 영화롭게 복량하리라 기약하였더니 어찌 갑자기 승하하여 이에 말명을 남기십니까? 울부짖고 통곡하는 마음을 견디기가 어려워 이에 현양의식을 거행합니다. 삼가 옥책을 받들어 존시 성덕신공 문무광효대왕이라 올리고 묘호를 태종이라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밝으신 영이 충감을 굽어내리어 길이 다복을 주시어 자손을 무궁한 앞날에 보호하시고 국가의 대책을 거기 도와주시어 하늘과 땅과 더불어 구원하게 하소서. 삼가 말씀드립니다. 기미는 낌새이고 승하는 즐거운 얼굴로 부모를 배우며 양덕은 임금자리를 사용하며 말명은 마지막 유언이다. 태종시로 36권 태종 18년 11월 8일 갑인 5번째 기사. 1422년 9월 6일 태종을 헌릉에 장사 지내다. 세종 4년 1422년 9월 초 6일 경신에 태종을 헌릉에 장사 지냈다. 그 애책은 이러하다. 빈궁을 이에 열고 산막을 장차 옮기는데 백관들이 시종하니 온갖 의장들이 성대합니다. 새벽 이슬이 쓸쓸하여 산천마다 슬퍼하는데 쓸쓸한 바람이 부니 초목마저 성상께서는 땅을 치고 하늘에 부르짖으니 간장이 끊어지는 듯 등뼈가 어스러지는 듯합니다. 신이를 우러러보니 살아계신 듯한데 천안을 길이 뵙지 못할 것을 슬퍼합니다. 이에 사신에게 명하여 성덕을 선양합니다. 그 사는 이러하였다. 생각하는 건데 우리 동방은 왕씨가 사만을 통일한 지 거의 500년이 되어서 임금이 어둡고 정사가 어지러우니 신이 원망하고 사람이 떠나갔으나 하늘이 아름다운 덕이 있는 것을 돌보아 그로 하여금 왕업의 바탕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공손히 생각한데 우리 임금이 천명을 밝게 알아 성조를 도와서 온 백성들을 어루만져 안정시켜 명나라 황제의 명을 받고 왕정의 빈객이 되어 강국한 정성을 아뢰니 접대하기를 은총스럽고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기미를 환히 알아서 난을 평정하시니 종묘와 사직이
이에 안정되었습니다. 삼가 공정대왕을 섬겨서 더욱 사랑과 공경을 두토히 하시고 홍업을 이어받아 지극한 정치를 널리 펴니 은혜가 온갖 날짐승과 물고기에게까지 미쳐서 칭송하는 소리가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드높습니다. 교륜하기를 도로하고 사대하기를 더욱 부지런히 하니 중국 황제의 명이 정성스럽고 조칙하는 글도 다정하고 정다웠으며 중국에서 보낸 인정과 명목이 빛났습니다. 섬 오랑캐가 복종하니 나라가 평강하여 공은 선조를 빛내고 덕은 후인에게 남겼습니다. 오로지 성스러운 덕이여 오로지 신묘한 공이여 전고에 뛰어나고 능히 상천을 짝할 만하니 이러한 성대하고 아름다운 공덕을 거두어 간책에 남겨서 빛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 슬프다. 도리로서 화육하기를 더하고 밝음으로써 유미한 데 비추어 예가 일어나고 악이 만들어지니 문치가 빛나고 무치가 위험스러웠습니다. 20년을 시종하여 서정에 부지런히 힘쓰다가 몸을 휴양하려는데 뜻을 두어서 신성한 아드님에게 전의하였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는 공경과 백성을 걱정하는 정성을 일찍이 잠깐이라도 성정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오래도록 영광스러운 복량을 길이 누리리라 바랐더니 어찌 하루아침에 대단찮은 병에 걸려서 끝내 대점을 하여 나으시지 못하고 만극한 슬픔을 남기십니까? 슬프다. 신민들이 박복하여 하늘의 해가 길이 감추어지게 되었구나. 아 슬프다. 조정을 엄하게 하여 예를 다하고 보책을 바치어 아름다운 덕을 선양합니다. 오직 성상의 가슴에 맺힌 서러움은 궁한 사람들이 들어갈 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궁에게는 먼지만 깃들고 시민들은 눈물을 비우듯이 합니다. 영희를 붙잡고 몸부림치는데 산릉을 바라보고 푸른 하늘을 원망합니다. 아 슬프다. 목숨이 길고 짧은 것은 운수에 달렸음을 생각하면 비록 성지라도 면하시기가 어렵겠으나 오직 공덕이 지극히 커서 해와 달과 같이 가지런히 높습니다. 아 슬프다. 신인은 의전 또는 왕이이다. 공경대왕은 정종이고 영희는 상녀차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11월 8일 갑인 6번째 기사. 예문관 대제학 변계량이 찬한 태종의 신도비문. 그 글은 이러하였다. 하늘이 장차 유독한 이에게 큰 임무를 내려주려 할 때에는 반드시 성자 신손을 낳게 하여 큰 운수를 열고 큰 복조를 길게 하는 것이다. 우리 조선 태조 강은 대왕이 일어나시고 우리 태종으로서 아들을 삼고 우리 전하로서 손자를 삼았었다. 아 성하도다. 어찌 인유로서 능히 미칠 수가 있는 바이겠는가. 하늘이 상나라 왕가의 어질고 착한 임금을 잇따라 내신 것과 주나라 왕가의 태왕 왕계 문왕 무왕과 같은 임금을 서로 잇따라 내신 것이 무엇이 다르겠는가. 신이 삼가 선원을 살펴보니 이 신은 전주의 이름난 대승이었다. 사공희 이하는 신라에서 벼슬하여 종실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6세 휘 이긍휴에 이르러 비로소 고려에 벼슬하였고 13세 황현조 모광에 이르러 원조에 들어가 벼슬하여 천부의 장이 되었고 그 후 4세가 자기를 이어받아 모두 능히 선대의 업을 잘 받들어 이루었다. 원나라 정치가 이미 쇠약하자 황조 환향인 돌아와 고려 공민왕조에 벼슬하여 공을 쌓고 인을 쌓은 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우리 신이 왕태우 지정 정민년 5월 신묘에 태종을 함흥부 후주의 사제에서 낳으니 우리 태조의 제5자이었다 하면서부터 신이하고 점점 자라서 영예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배움이 날로 진전하였다. 나이 20이 못되어 고려의 과거에 급제하였다. 당시의 정사가 문란하고 백성들이 유리하여 나라 형세가 위태로우니 개연히 세상을 구제할 뜻을 가지게 되었다. 태조께서 사랑하시기를 여러 아들과 달리하였고 일찍이 서장관으로서 시중 이색과 함께 명나라 서울에 조연하였고 관을 여러 번 옮겨 밀직사 대언에 이르렀다. 홍무 12년 9월에 신희왕후가 홍한이 재릉의 곁에 염막을 짓고 3년상을 마치고자 하였는데 임신년 봄에 태조께서 서쪽으로 행차하였다가 병에 걸려 돌아오니 달려와서 장량을 받들어 모시었다.
공양왕의 신하들이 그 틈을 타서 경복하기를 꾀하여 형세가 매우 위급함으로 태종이 시기에 응하여 변을 제압하고 그 괴수를 쳐서 없애니 모두 업무가 와해되었다. 가을 7월에 여러 장상들과 더불어 대의를 제창하여 태조를 추대하여 집을 바꾸어 나라를 만드니 정한군에 봉해졌다. 갑술년 여름에 명나라 고황제가 태조의 친아들을 보내라고 명하니 태조가 우리 태종이 경서에 능통하고 예의 밝아서 여러 아들 중에서 가장 어질다고 하여 즉시 보내어 명에 응하게 하였다. 명나라에 이르러 황제에게 아른 것이 황제의 뜻에 맞았으므로 황제가 예를 우대하여 돌려보내 주었다. 무인년 가월 8월에 태조가 편찮으시니 권신들 가운데 지방끼리 무리를 짓고 붕당을 모아서 유어를 끼고 정권을 마음대로 잡고 자기들의 뜻을 마음대로 펴고자 하는 자가 있어 화의 발생이 임박하여지자 태종이 기미를 밝게 알아 모두 없애버리니 그때 종친과 장상들이 모두 우리 태종을 세자로 삼기를 청하였으나 태종이 굳이 사양하고 공정왕을 추대하여 높이고 위로 태조에게 칭하여 세자에게 책봉하게 하여 종묘와 사직을 안정시켰다. 9월 정축 태조가 병이 낫지 않았으므로 공정왕에게 선의하였다. 건문 경진년 정월에 역신 박포가 동기를 살해할 음모를 하여 몰래 방간 부자를 꼬이어 군사를 일으켜 난을 일으키니 태종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평정하여 박포를 베고 나머지를 모두 석방하고 방간을 안치하여 친의 정을 패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왕이 후사가 없고 또 개국과 정사가 모두 우리 태종의 공적이라 하여 세자로 책봉하고 겨울 11월에 한도한 병으로 우리 태종에게 전의하였다. 사신을 명나라에 보내어 고명을 청하니 다음에 신사년 6월에 건문제가 통정시 승 장근을 보내어 고명의 인장을 받들고 와서 우리 태종을 왕으로 봉하고 겨울에 홍여시 행인 반문규를 보내어 와서 면독을 하사하였는데 그 직지를 친왕이라 갖게 하였다. 이모년 겨울에 지금의 황제가 즉위하자 좌정승 하윤을 보내어 등극을 하려 하니 황제가 충성을 아름답게 여겨 이듬해 개미년 4월에 고명과 인정을 하사하고 도주의사 고득 등을 보내와서 그대로 왕으로 봉하였다. 가을에 한림 대조 왕년령을 보내와서 곤면구장 금단사라와 서적을 하사하고 태조에게는 금단사라를 원경 왕태우에게는 관포와 금단사라를 각각 차등있게 내려주었다. 이때부터 그 뒤로 황제의 하사함이 거듭 이르러 해마다 그러는 때가 없었다. 을년의 한영은 태조께서 도읍한 곳이라 하여 여러 의논을 물리치고 환도하였다. 정해년에 황제가 정조사신에게 명하기를 조선국왕이 지성으로 사대한다 하였고 그 뒤부터 매양 사신이 이를 때를 당하면 문득 임금의 지성을 칭찬하였다. 무자년 5월에 태조가 안가하니 슬퍼하고 그리워하기가 끝이 없었다. 양암에 거처하면서 상장을 예로하였다. 사신을 보내고 부고를 알리니 황제가 몹시 슬퍼하고 조회를 파했으며 예부 낭중 임관 등을 보내어 제사에 대례로서 사제하고 시호를 강헌이라고 주었고 또 태종에게 칙스를 내려 후하게 부의를 하사하였다. 임진년 겨울에 왕씨의 후예로서 민간에 숨어다가 있어 상언하니 유사에게서 백의를 청하였으나 태종이 말하기를 제왕이 일어나면 천명이 있는 것이니 왕씨의 후예를 죽인 것은 우리 태조의 본의가 아니었다고 하고 이에 하교하기를 왕씨의 후예로서 생존한 자는 그들로 하여금 각각 생업에 안정하게 하라고 하였다. 가보년 6월에 감로가 항흥부 월강 구미리와 정평 백운사에 내렸다. 이듬해 열미년 4월에 감로가 또 함흥부 덕산동에 내렸다. 우리 동방에서는 정부에 있지 않았던 일이었으므로 정부에서 함께 전을 올려 하려 하였으나 임금이 받지 않았다. 무순년 6월에 세자 이제가 패덕하였으므로 패하여 양녕대군으로 봉하고 우리 전하가 총명하고 효도하고 우애가 있고 학문을 좋아하여 게으르하지 않아서 나라 사람들이 총망하기 때문에 세자로 책봉하고 중국에 아리니 황제가 윤호하였다. 이해 8월에 우리 전하께서 선위하고 사신을 보내어 고명을 청하였다. 11월에 우리 전하께서 책부를 받들어 호를
성덕신공 상왕이라 바치었다. 이듬해 기해년 1월에 황제가 홍려시 성 유천을 보내어 고명을 받들고 우리 전하를 왕으로 봉하였고 5월에 대마도의 왜구가 변경을 침범하여 군사를 죽이거나 노력질하니 영의정 신 유정현과 장천군 신 이종무 등에게 명하여 유사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게 하니 대마도 외적이 성심으로 복종하기를 전과 같이 하였다. 8월에 황제가 사신을 보내어 사연하였는데 칙서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왕의 지성이 돈독하고 후하여 삼가 중국 조정을 섬겨 한결같은 뜻과 한결같은 마음이 처음이나 끝이나 게으르지 않았으며 능히 어진 사람을 고르고 덕 있는 사람에게 명하여 종묘사직에 의탁할 때가 있게 하니 나라 사람들의 소망에 부응하였다 하였고 또 우리 전하에게 사연하였는데 칙서는 대략 이러하였다. 그대의 아비가 독후하고 노성하여 천도를 삼가 공경하고 충순의 정성은 더욱 오래 갈수록 변하지 않았다 하였다. 9월에 공정왕이 적세하니 참최복을 입었고 여월의 복제를 마치었다. 사신을 보내어 부고를 알리니 이듬해 4월에 황제 사신을 보내어 치지하고 10월을 공정왕이라 내렸다. 이해 봄에 우리 전하께서 군신을 거느리고 태상왕의 호를 올리도록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가을에 7월 원경 왕태우가 흉하니 우리 전하께서 심히 슬퍼하며 예의 지나침으로 태종께서 역월의 복제를 따르도록 명하였으나 전하께서 눈물을 흘리고 울며 굳이 사행하였다. 이에 명하여 장례 뒤에는 최복을 벗고 백의로서 복제를 바치게 하였다. 9월 이모에 태후를 광주 관내 대모산에 장사 지내고 능을 헌능이라 하였다. 신축년 가을 9월에 우리 전하께서 책보를 받들어 태상왕의 호를 바치었다. 10월에 태종께서 품신하니 원자 향을 책봉하여 세자로서 삼도록 명하였다. 태종은 좀처럼 세상이 없는 뛰어난 재주로서 성하게 밝았으며 효도와 우애가 신명에 통하고 정성과 공경은 종묘와 사직에 이르렀으며 사대하는 일은 천자가 그 직성을 칭송하였고 교린하는 일은 외국이 그 도가 있는데 복종하였다. 하늘을 흠모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검소함을 숭상하고 비용을 전략하였다. 덕과 예를 먼저 하고 형벌을 삼갔으며 충직한 일을 등용하고 간사한 일을 내쳤으며 이단을 물리치고 음사를 금지하였고 고금을 참작하여 제도를 정하고 문교를 밝게 하고 문비를 엄하게 하였다. 쌓였던 패단은 모두 개혁하니 모두 공적이 다 빛났고 사방이 안도하여 백성이 편안하고 산물이 풍족하니 제왕의 도가 아성하였도다. 그 황제의 사랑을 얻음이 웅성하였던 것과 2번씩이나 감노의 상스를 얻었던 것도 마땅하다 하겠다. 이민년 4월에 비로소 몸이 편찮아서 5월 병인의 이공에서 흉하였다. 우리 전하께서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3일 동안 철선하니 군신들이 체육하면서 진선하기를 청하였으나 마침내 허락하지 않았다. 3년상으로 정하고 역월의 제도를 쓰지 않았다. 태종은 춘추가 56세이고 왕위에 쓴 지 19년이었다. 왕위를 물려주고 한가하게 거하면서 정량한 지 5년 만에 갑자기 성하시니 대소실록에서 아래로 복리에 이르기까지 목이며 울지 않은 이가 없고 세월이 오를수록 더욱 슬퍼하기를 고비의 의상사와 같이 하였다. 아 슬프도다. 이해 9월 초 2일 병진 존후를 성덕신공 문무 광효 대왕이라 하고 묘호를 태종이라 하였다. 초 6일 경신에 원경 왕태우의 능히 합장하였으니 이것은 유명이었다. 중국의 부음을 알리자 황제가 애통하여 철주하였고 특별히 예부 낭중 양성 등을 보내어 사제하였는데 그 글은 대략 이러하였다. 오직 왕이 독후하고 지성하며 총명하고 현달하여 삼가 중국 조정을 섬겨 충순한 마음이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었다. 부음이 멀리 들리니 진실로 깊이 애도한다 하였고 또 고명을 하사하여 시호를 공정이라 하였다. 또 전하에게 내린 부의가 넉넉하고 후하였다. 대개 우리 태종의 공덕의 성함과 우리 전하의 효성이 지극함이 전후에서 서로 이어져 황제의 마음을 잘 누린 까닭으로 시작과 마지막 때에 있어서 남달리 총회하는 언전이 이와 같으니 그 갖춤이 지극하다 하겠다. 중궁 원경 왕태우는 성이 민씨이요 여흥세가였다. 고려의 문화시랑 병장사 문경공 휘 민영모로부터 6세에 황고조 휘 민종류에 이르러 의령을 도와서 도첨의
시랑 찬성사의 벼슬하였고 시호는 충순공이었다. 충순공은 황정조 판밀직사사 시호 문순공 휘 민적을 낳았으며 문순공은 황조 대광 여흥공 휘 민변을 낳았으며 대광은 황고 순충동덕传하공신 대광 보국 숭록대부 여흥 부훈군 수문전 대제학 영예 문춘 추간사 시호 문도공 휘 이민재를 낳았다. 어머니 송씨는 사만국대 부인에 봉해졌는데 고려 중대광 여양군 휘 송선의 딸이었다. 선을 쌓아 경사에 돌아와서 이에 숙덕을 낳았으니 총명하고 지혜로움이 남보다 뛰어났으므로 곧 개년이 되자 짝을 골라서 와서 우리 태종의 빈이 되었다. 태종이 젊어서 세상을 구제하려는 뜻이 있어서 마음을 경전과 사기에 두고 가산을 돌보지 않으니 태후가 능히 집을 다스리는데 검소하게 하고 주계에 삼가하여서 그 공을 이루게 되어 힘쓰고 많은 아들을 가르쳐서 이방을 따르게 하고 첩과 시녀를 예로 대우하여 부인의 도의를 극진히 하였다. 홍무 임신년 정령 옹주로 봉해졌다. 무인년에 태종이 정사할 때 형세가 심히 외롭고 위태로웠는데 태후가 마음을 다하여 도와서 큰일을 이루게 하였다. 경진년 봄에 정빈으로 봉해졌고 그해 겨울에 태종의 즉위하자 정비로 정해졌다. 영락개미년 황제가 간포를 하사하였으며 이 해로부터 정유년에 이르기까지 누차 황제의 하사를 받은 것이 모두 5번이었다. 무술년 겨울에 우리 전하가 호를 후덕 왕대비라 밭이었고 경자년 9월에 시호를 원경 왕태우라 올렸다. 춘추는 56세였다. 태우는 유한하고 정정한 덕을 타고났으며 태종에게 능히 짝이 되어 내치에 오로지 하여서 20년 동안 궁중의 법도가 엄하고 화목하였고 또 거룩한 아들을 낳아서 종묘와 사직을 맞도록 하여 영광스러운 복량을 누리었다. 홍하자 빈잉첩 시녀들의 마음이 다하여 비통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부인은 모이가 지극하였으니 사남 사녀를 낳았는데 우리 전하는 셋째이다. 장자는 제이고 다음은 보인이 호령대군에 봉해졌고 다음은 종인이 성령대군에 보내졌으나 먼저 졸하였다. 장녀는 정순공주이니 청평부원군 200강에게 시집갔으나 같은 이시가 아니다. 다음은 경정공주이니 평양부원군 조대림에게 시집갔으며 다음은 경안공주이니 길창군 권규에게 시집갔으나 또한 먼저 졸하였다. 다음은 정성공주이니 의상군 남이에게 시집갔다. 의빈권씨가 일녀를 낳았는데 정해옹주이니 운성군 박종우에게 시집갔다. 소해공주 노씨가 일녀를 낳았는데 아직 어리다. 신영공주 신씨가 3남 7녀를 낳았는데 장남이니 공령군에 봉해졌으며 나머지는 아직 어리다. 장녀 정신옹주는 연평군 윤계동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정정옹주이니 환웅군 조선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숙정옹주이니 일성군 정효전에게 시집갔고 나머지는 아직 모두 어리다. 궁인 안씨가 1남 3녀를 낳았는데 모두 아직 어리다. 김씨가 1남을 낳았는데 비인이 경영군에 봉해졌다. 고씨가 1남을 낳았고 좌씨가 1남 1녀를 낳았고 이씨가 1남을 낳았고 김씨가 1녀를 낳았으나 모두 아직 어리다. 우리 중궁 공비 심씨는 문화시중휘 심덕부의 넷째 아들 시몬의 딸인데 4남 2녀를 낳았으니 장남은 세자이고 나머지는 모두 아직 어리다. 양녕대군이 김한로에게 딸에게 장가들어 3남 1녀를 낳았으니 모두 아직 어리다. 효령대군이 전 판중군 도총제부사 정력의 딸에게 장가들어 4남을 낳았는데 모두 아직 어리다. 성령대군이 전라도 도관찰사 성익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나 자식이 없다. 정순공주가 1녀를 낳았는데 용량시위사 호군 이계린에게 시집갔으나 또한 같은 이시가 아니다. 경정공주가 4녀를 낳았는데 장녀는 동령부 승 안집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유왕 김중암에게 시집갔고 나머지는 아직 어리다. 경안공주가 2남을 낳았는데 장남은 한성 소윤 정연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다음은 아직 어리다. 정성공주가 4남 1녀를 낳았는데 모두 아직 어리다. 경영군이 호조참이 김관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을 낳았으니 모두 아직 어리다. 공령군이 병조 참판 최사강의 딸에게 장가들어 2녀를 낳았으나 모두 아직 어리다. 신은 간절히 보건대 우리 태조의 성한 덕과 높은 공이 진시로 이미 백왕의 위에 높이
뛰어났으며 배필의 의짐과 내조의 공도 또한 촉도의 길고 험난한 데 더불어 부수를 같이하여 아름다움을 짝할 만한 것이었다. 군신들이 다 능의 신도비의 명을 새기어 영세에 밝게 보이기를 원하므로 전하께서 신병계랑에게 명하시어 신병계랑이 명을 받들어 삼가고 두려워하여 감히 사용하지 못하여 삼가 배수하고 개수하여 명을 바칩니다. 명에 이르기를 하늘이 해동을 사랑하여 우리 태종을 내려주셨네. 부지런하신 태종께서 성한덕을 몸에 지녔네. 거룩한 아버지를 추대하여 능히 위대한 공업을 이루고 이에 황제의 조종에 조건하여 아뢰니 황제가 다르고 용납하였네. 황제의 은총을 넉넉히 입어 백성들을 보호하였도다. 기미를 훤하게 알아 난을 평정하고 적장을 이에 높이었네. 비록 집안 싸움을 만났으나 우애가 오히려 두터웠네. 효제의 지극함은 전구에 덕이 드물었네. 오직 덕이 두텁고 오직 공이 성하니 청감이 매우 밝아 이에 거듭 보호하셨네. 황찬란한 금보가 전위에 빛나고 황제의 고명이 잇따라 이르니 내가 이에 왕위를 받았네. 할아버지의 흉계가 오로지 복종하여 한복에 환도하고 예악을 제작하니 밝게 빛나도다. 상을 당하여 염하게 살면서 애모함이 끝이 없고 장례와 제례를 예법대로 식을 삼았는데 중국 조정을 공경하여 섬기니 황제가 지성함을 칭송하였네. 엄숙히 제사를 받더니 신명에 감명하였네. 교린함에 도가 있으니 외방에 내정하였네. 왕씨 후예를 불쌍히 여겨 그 생업을 이루게 하였네. 중해가 편안히 한지 20년을 내려오니 촉촉한 감로가 해마다 함흥부에 내렸도다. 혼매한 이를 패하고 덕 있는 이에게 명하여 백성들의 임금을 삼았도다. 오랜 세월을 향수하여 아버님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약하였더니 어찌 빈천을 재촉하여 한 병이 낫지 않았던가. 슬프고 슬프도다. 거룩한 아드님이 몹시 애통함이 비할 데 없도다. 철선을 3일 동안 하고 상심을 이기지 못하네. 무릇 온갖 상사를 오직 예대로 이행하였네. 황제가 듣고 몹시 슬퍼하여 사자를 보내어 제사 지내며 시호를 주어 포장하여 높이고 부위를 내려주며 매우 융숭하였네. 혈전을 갖추어 신궁에 시효를 내림을 기뻐하였도다. 태후를 생각하고 사모하니 진실로 숭옹하였도다. 정사함을 비밀히 도우고 진실로 크게 총명한 이의 짝이 되어 성철한 아들을 낳아 종묘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네. 하늘처럼 건전하고 밝으심은 공정대왕의 덕이요 땅처럼 후하고 바르심은 원경왕후의 법칙이네. 살았으는 금수류의 버릇이요 죽었으는 같은 땅에 묻히었네. 자손이 번성하니 그 기린 같은 자손이 끊이지 않고 종묘 제사를 억만년 이어가리 하였다. 신이 절하고 살을 바치니 굳고 단단한 돌에 새기어 만세토록 마멸되지 않고 우리 동방에 비추게 하소서. 모광은 목조이고 천부는 천명의 군사이고 한왕은 환조이고 재령은 신의 왕우능이고 공정왕은 정종이고 황제는 영락제이며 구장은 조선시대 때의 임금의 정복인 면류관과 군복의 의는 산, 용, 화, 화충, 종이의 5가지를 그리고 상에는 말은, 분리, 보, 불 4가지를 수놓았다. 안간은 임금의 죽음이고 양암은 임금이 부모의 상중에 있고 또는 그 기간 중에 거처하는 방이다. 양음이다. 되레는 나라 제사 때 소를 통째로 바치던 일인데 처음에 소, 양, 돼지를 함께 바치다가 뒤에는 소만 바치게 되었다. 감로는 단 있을 임금이 선정을 하여 하나가 태평할 때 하늘이 상서로 내리는 것이라고 한다. 즉세는 죽음이며 복제는 상제에 있을 때 날을 달로 계산하여 복제를 빨리 끝마치는 제도이다. 향은 뒤의 문종이고 음사는 옳지 않은 귀신에게 지내는 제사이고 철수는 수라를 들지 않으며 진수는 수라를 들으며 고비는 돌아가신 부모이고 의령은 충숙왕이고 계녀는 여자가 시집갈 나이로 처음 비녀를 꽂는 해를 말하며 주계는 공계를 주장함이며 의방은 의를 지켜 외모를 단정함이며 정정은 부녀가 인품이 높아 얌전하고 점잖으며 적장은 적실에서 난 후손의 맏아들 맏손자이고 천감은 상제의 감시이고 내정은 조정에 들어와서 임금을 배임이며 빈전은 임금의 죽음을 말하고 빈천은 임금의 죽음을 말하고 휼전은 사망한 사람의 사후를 장식하는 의식제도이고 숙옹은 삼가고 화합함이다.